뇌신경학자들이에요. 뇌신경학자들이 한 10명 정도 등장을 해요. 유명한 뇌신경. 이 10명들이 전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홀로그램 우주론을 갖다가 아까 뭘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접힌 우주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홀로그램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커다란 뭐 세숫대야 같은 게 하나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동그란 세숫대야가 있는데 세숫대야에서 에다가 그 세 개의 돌멩이를, 조그만 돌멩이를 동시에 툭툭툭 떨어뜨렸어요. 저는 요 세 개의 이제 그 지점으로부터 동심원이 쭉 그려져 밖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 동심원이 쭉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여기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간섭무늬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간섭무늬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를 물이니까 갑자기 이거를 급속냉동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맨 위에 판이 얼음판이 되겠죠. 근데 얼음판이 우수수출한 판이 되겠죠.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생기겠죠. 위에가 물결 무늬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또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저기 홀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만약 얼음판을 드러내다가 잘못하다가 깨졌다고 그래요. 얼음판이 완전히 깨가지고 이 얼음판을 아주 조각 하나에다가 동조성 빛을 비치면은 이 전체의 조각돌 세 개의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각에도 똑같은 조각마다 모두 그 전체의 세 개의 조각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얼음 조각이 매우 작게 쪼개진 거, 예를 들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크기로 쪼개졌다고 했을 때, 먼지보다도 작은 것에 그만큼 작은 것에다 쪼개졌을 때 거기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나타나요, 이 조각상이. 그러니까 는 아까 같은 모든 것들은 이런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우주 전체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파동 전체 중에서 아주 조그만 미세한 부분에 뭔가를 쏘이면은 이 우주 전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랙탈 이론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성학자들이 점성술에서 기본이 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이고 그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먼지 하나 속에도 좀 더 우주가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 바로 이 홀로그램 영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정보를 DNA라고 하는 정말 핵 속에 들어있는 정말 작은 것에다가 그 인간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듯이 인간의 뇌 속에 정보를 저장할 때 이거 어느 쪽에다가 뭐를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특수한 영역에다가 뭐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한지는 모르지만 좌우감 이렇게 DNA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델보드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한 사람들이 세계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는 또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3차원을 2차원에다 투영돼 가지고 마치 3차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세계를 3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세계가. 그러니까 2차원적인 이 홀로그램과는 상당히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뭔가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거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홀로그램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제 파도 간섭무늬에 의해서 이렇게 홀로그램 영상을 얻는데, 간섭 현상을 얻으려면은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쭉 그리면은, 레이저 광선을 반투명 거울과 또 거울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투명 거울에다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비치면은, 절반의 빛은 그거를 투명하게 지나가지고 직진을 하고, 절반의 빛은 이렇게 90도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거울에다 부딪혀가지고, 요거를 이제 렌즈를 통하면 빛이 좀 확대되거든요. 이게 이제 레이저 광선은 하나의 직진으로만 흐르는 빛인데, 렌즈를 통하면 이게 이제 넓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빛을 다시 한쪽에서는 사진 검판에다가 검판을 45도로 대고, 한쪽에서는 거울을 45도로 대요. 그러면은 사진 검판을 가운데다가 이제 찍힌 피사체를 놓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놓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홀로그램 영상으로서 사진 검판에 찍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진 검판에다가 다시 동조성 빛을 쪼이게 되면은, 이게 홀로그램 사진 검판에다 다시 동조성 빛을 또 쬐요. 그렇게 되면은 공간에, 원래 사과를 놨던 공간에 마치 진짜 사과가 있는 것처럼, 사과의 영상이 마치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홀로그램 영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홀로그램 우주로는 이제 여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이사크 벤토프의 우주신과 정신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게 구상을 한 건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인간의 보통 사이클하고 지구 사이클이 상당히 공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고유 진동수, 즉 전리층 공간의 고유 진동수가 매 초마다 7.5 사이클이 돼요. 근데 사람의 신체에서 극소 단위 진동이 6.8Hz 내지 7.5Hz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우 비슷해가지고 지구와 인간들이 하나의 공명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일단은 지구와 인간이 하나의 공명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신이라는 거죠. 지구와 인간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정신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뇌에서,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무슨 물건을 보고 영상을 그리거는 전부 다 뇌에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게 홀로그램식으로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뇌에서. 그게 이제 뇌에서 전부 다 이거를 홀로그램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떠올리는 건데, 인간이 좀 더, 인간이 항상 뇌파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들이 아까 같이 계속 뇌파를 발산해갖고 그 파장, 우리가 그 세 사람 만약 있다고 합시다. 가까운데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뇌파가 원을 그리며 동심원을 그리면서 쭉 퍼져나가는데 이 세 사람의 뇌파가 동심원을 퍼져나갈 때 아까 그 세숫대야 속에다가 돌멩이를 세 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동심원을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뇌파가 서로 간섭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이 개체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 같은 거 하나 내려고 그래요. 눈을 갖고 커다란 펜더곰을 한 마리 그려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커다란 펜더곰이 자기가 좋아하는 죽순을 먹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눈을 떠보세요. 그려봤어요? 머리로, 마음으로 그걸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는데, 머리로. 그 영상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영상이 머릿속에가 나타난 건가요? 그 머리통은 작은데, 이렇게 작은데, 곰은 엄청 큰 건데, 어떻게 머릿속에 영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제 경험으로서는 머리 앞에가 요만큼 한 50cm 전방에가 커다란 영상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요? 제가 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절대 머릿속에서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머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할 때 여기서 주장하는 게는 이제 이 홀로그램 우주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상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뇌의 상식. 뇌에 대한 상식. 뇌에 대한 상식이 뇌에 대한 상식. 그러면은 뭐 전두엽 있고 측두엽 있고 해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갖고 어떤 기억은 어느 쪽에다 저장하고 어떤 기억은 어느 쪽에다 저장하고 좌뇌 우뇌 하면서 좌뇌에는 뭘 저장을 하고 우뇌에는 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두엽에는 뭘 저장을 하고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억을 저장하는 거. 이거 엉망진창이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 홀로그램으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저장을 하는데 홀로그램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말은 홀로그램 우주론이라 써놨지만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면 뇌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뇌가 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홀로그램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경우에 정보를 저장할 게 엄지손톱만한 크기 안에가 어느 정도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느냐면은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정보,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어마어마한 책의 모든 정보를
엄지손톱만한 거 1mm 두께 엄지손톱만한 크기 속에다가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정보. 그래서 어디에다가는 뭘 저장하고 어디에다가는 뭘 저장한다는 것이 코미디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게 홀로그램 우주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도 부정을 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뇌에 대해서. 지금 의학자들은 99.9%가 전부 다 기계론자들입니다. 기계론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기계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왜 각 부위 이제 어떤 거는 무슨 영역을 맡고 무슨 영역을 맡고 또 어디에다가 뭐를 저장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제 MRI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기계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뇌 촬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생각의 종류라든지 무슨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기 활성화되는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기 자극이 더 심하게 자극되는 그 부분들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짝이는 것을 그쪽 이제 활성화되고 그쪽에서 이제 전기 자극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근처에다가 바로 그 정보를 저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가장 쉬운 게 이제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 안에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어떤 정보도 없는데, 만약에 텔레비전의 각기의 부품들을, 텔레비전 안에 각기의 부품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어떤 부위에, 어떤 부품에가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부하가 더 집중되는지, 그런 거를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정보가 저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텔레비전 안에는 정보가 없는데 정보가 저장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거는 생각할 수가 있죠.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거를 뇌를 거기서 이제 특별히 정보를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종합화해서 하는 건 그게 이제 정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 그런 조직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해갖고 그 안에가 정보들이 저장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텔레비전 안에는 정보가 저장된 곳이 없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런 기계론적으로 뇌를 바라보게 되는가는 그게 이제 역사가 있어요. 10년도경에 스페인에서 돌을 채석장 비슷한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채석장 공사장에서 사고가 생겨갖고 철 조각이 어떤 사람의 일하는 인부의 전두엽, 그러니까 여기 이마 부분에 박히게 됐어요. 사고가 생겨갖고 철조각이. 그래가지고 환자의 뇌를 이제 열어가지고 앞부분, 철편이 박혔던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전두엽인데, 전두엽 부분을 절제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두엽을, 이제 요거를 이제 절제를 했더니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환자 이렇게
이 사고를 당한 환자는 원래는 굉장한 말썽장이었어요. 하여튼 사람들 맨날 선동하고 쓸데없는 뭐 장난을 많이 하고 굉장한 말썽꾸러기였는데, 이거를 전두엽을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이 환자가 완전히 온순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굉장한 하여튼 문제의 인간이었어요. 이 환자가.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뭐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데 갑자기 온순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1920년대에. 그래갖고 이제 수술 요거를 연구를 한 사람이 모니치라고 하는 뇌신경학자인데, 모니치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사람은 전두엽을 말이야 이렇게 절제를 시키면은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놈도 전부 다 유순한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 유순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놈 다 데리고 와. 전부 다 앞에 이 전두엽 절제술을 해버리면 사람 다 유순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1940년도에 이 사람이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걸, 이거를 명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의적 이거는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야.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해서 모범생은 절대로 창의적일 수가 없죠. 모범생이 어떻게 창의적이야? 모범생. 그러니까 모범생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창의적이란 말은 무진장한 문제예요. 삐딱하게 보는 삐딱한 인간이 창의적인 거예요. 삐딱한 인간은.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아까 같이 여기 유순하게 됐기 때문에 요게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식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 스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모니치가 이름했고, 스펠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서 94년까지 살았는데, 분할뇌 연구. 그러니까 뇌를 쭉 전두엽이니 뭐 축두엽이니 뭐 무슨 분야니 해가지고 좌뇌, 우뇌 이런 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할뇌 연구를 해가지고 1981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1981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1950년과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분할뇌 동물 행동 양식을 연구해가지고 1961년도에 관질 환자를 연구를 했어요. 관질 환자의 뇌를 연구를 했다는 거죠. 1920년대에 펜펠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펜펠드라는 학자가 펜펠드는 1891년에서 1976년까지 살았네요.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측두엽이라는 데를 측두엽을 전기작을 했단 말이에요. 측두엽을 작을 했을 때 어떤 환자가 어떤 특정한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을 했으니까 측두엽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할 것이다.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앵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이제 앵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앵그램이라는 거예요. 앵그램이 뭐냐? 그래가지고 여기 1920년도부터 앵그램이 주장된 거예요. 20년도부터 앵그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앵그램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에서 뭐 스냅스라는 게 막 나오고 예? 그래갖고 뭐 정기적인 정부해갖고 막 이게 이제 또 전달되고 이런 거잖아요. 뇌 신경이. 근데 어디다가 저장하는지 몰라. 저장하는 장소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몰라. 1920년도부터 앵그램을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년 지났잖아요. 2013년이니까 93년 지났잖아. 지금도 못 찾았어요. 이거를 앵그램을. 학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못 찾았어. 아직도 어디다 저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코미디를 하고 있어. 지금 학자들이 코미디를 하고 있어. 여기는 뭘 저장하는 데고, 여기는 뭐 전기업은 뭘 저장하는 데고, 뭐 해마는 뭘 저장하는 데고, 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세포에다 저장하는지, 어떤 공간에다 저장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하는지 못 찾았어요. 지금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장하는 거야. 거기다 저장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DNA 심피질에도 지금도 보면은 막 DNA 심피질 그려놓고 여기는 시각 부분, 여기는 뭐 언어 부분, 여기는 뭐 은학 부분, 뭐 별걸 다 써놨는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거짓말이야.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약자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각, 언어, 음악, 소리 등을 저장하는 특정한 비율들이 있으며 각각의 세포들의 특정한 정보들이 기억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렇게 있을 것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펜펠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을 했어. 펜펠드.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래서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직도 못 찾았어. 근데 이거 주장해야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 또. 노벨상이란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좀 아시라고. 이 사람이 이걸 주장을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펜펠드가 정신이 뇌 안에 기억을 심어준다고 했는데 정신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못하고 있어.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이 뇌 안에다 기억을 심는데요. 이게 주체가 되어가지고 뇌 안에다 기억을 심는다는 거야. 근데 뇌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기 신호 방식으로 심는 건지 뇌 세포에다 심는 건지 신경하고 다발과 다발 공간에다 심는 건지 저장하는 장소도 못 찾았고 저장 방식도 못 찾았고 이 주체도 못 찾았어. 지금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그 말을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 찾고 있어. 1946년에 네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실리라는 사람이 그 앵그램이라는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모든 학자들이 앵그램을 찾으려고 네 학자들이 앵그램을 찾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앵그램이라는 걸 찾으려고 어떤 실험을 했냐? 쥐를 미로를 찾는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쥐한테. 그래갖고 그 쥐가 학습을 수도 없이 반복을 시키니까 쥐가 그 미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미로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를 했어. 그러니까 쥐가 놓기만 하면 그냥 한 번도 실수 없이 싹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미로를.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쥐의 그런 미로들 아까 같이 대뇌에서 장소를 기억한다든지 이런 기억을 하는 곳은 어디다 이렇게 지네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의 뇌를 여기 장소를 기억하는 거 어떤 기억을 하는 여기다가 장소는 기억했을 것이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이 부분을
잘라 없애버렸어.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또 찾는 거야, 지가. 그 길을. 그래가지고, 여기만 제거한 게 아니라, 야, 여기가 아닌 모양이야. 틀린 모양이다. 여기도 또 잘라버렸어. 아이고, 여기도 또 아니고, 그래도 또 길을 찾으니까 또 잘랐어, 이만큼. 또 잘랐어, 또. 그래도 길을 다 찾아, 그래도. 사방으로 다 잘라버렸어도. 그래가지고, 싹 잘려갖고 요만큼 남겨놨는데도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잘라내도 길을 찾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요거는 예를 들면 수학적인 것이다, 음악적인 영역을 음악적인 기억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적인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요 기능만 요 부위만 놔두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찾아 길을 쥐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싹 빼먹고 한다면, 이제 데이비드 붐하고, 데이비드 붐이라는 사람하고, 양자 물리학자죠, 이 사람은.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붐하고, 신경생리학자, 신경생리학자인, 칼 프리브렘, 칼 프리브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추정을 했냐면, 인간이 DNA라는 것을 세포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뇌에다가 어떤 특정 부위다, 특정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DNA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DNA는 어쩌냐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정말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보가. 이 DNA라는 속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축을 해갖고 오니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어마어마하게 작게 응축된 정보를 가지고 어느 곳인가 저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생각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생각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까 홀로그램화 해가지고 저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DNA 비슷한 방법으로 저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홀로그램 우주론이에요, 요게. 자, 프리브렘이라는 사람은 저장을 하고 뭐를 저장하고 이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 그래서 내 전반에 똑같이 저장을 할 때다. 내 전반에 똑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내 전반에 그냥 똑같이 약간 세포처럼 이렇게 저장을 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 있단 말이에요. 환자가 있으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 뭐가 저장된다 하면 내용 일부를 잘라버린 환자들이 있어. 내용 일부를 잘라버린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토리가 무슨 길다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스토리가 있으면은 스토리 딱 몇 가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뇌에 저장이 된다 하면은 여기까지 저장된 뇌가 요 기억이 뇌의 어떤 부위에 저장되면 여기까지 잘라버렸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길다란 스토리 중에서 여기까지만 저장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이 이렇게 살아남은 경우를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프리브렘은 기억은 절대로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 라는 사람의 폼 베켓이에요. 폼 베켓이라는 사람이 1960년도에 자, 무슨 실험을 했냐? 자, 몇 사람은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눈을 가려가지고 양쪽 무릎에다가 진동기를 갖다 대요.
그래가지고 진동기의 진동수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한쪽 무릎에서 전 진동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한쪽 무릎에서 다른 무릎으로 왔다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데 요 실험에서 이게 뭘 발견했냐면 정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고도 집합체 말고 정신 집합체 말고 인간의 전반적인 신체 구조에 있어서 육체 또는 그 스스로 통제하는 정신을 지닌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것 말고 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요 무릎하고 요 무릎이 인지를 해. 무릎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무릎이 감각을 느껴. 무릎이 생각을 해. 뇌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요걸로 해가지고 또 노벨상을 받았어. 리브렘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 간질병 환자 실험했죠. 그래가지고 뇌가 전반적으로 어떤 뇌에다가 여기는 뭐 기억을 뭐 저장하는 데고 어떤 근데 요 기억을 여기 수술로 해갖고 뇌를 이렇게 잘린 사람들 일부분을 잘린 사람들의 기억을 조사했더니 기억이 딱 어느 순간에 딱 잘려나간 기억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프리브렘이라는 사람이 자,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기억이라는 게 저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이 피치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 이 프리브렘이 주장하는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 자, 도마뱀을 키운단 말이에요. 도마뱀을 키웠는데 그 도마뱀에다가 그 맨날 먹이를 주는 습관을 들여. 예를 들면 종을 몇 번 쳐가지고 먹이를 준다든지 뭐 빨간색을 보여주면 먹게 한다든지 뭐 먹는 습관을 실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마뱀 뇌를 여기를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요쪽에 있는 거를 저쪽에 뒤쪽에다 붙이고 뒤쪽에 걸 앞에다 붙이고 막 엉망진창을 하고 수술을 해놨어. 왜? 한쪽 군데다가 저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억이 뭐가 단절돼가지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해갖고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뱀이 똑같은 거야. 먹이 습성이. 수술하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로 했냐. 이걸 잘게 점였어. 잘게. 도마뱀 뇌를. 잘게 점여놔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저장되지 않아요. 모든 실험에서 다 밝혀졌는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모든 자기네들이 실험해도 절대로 그게 저장하지 않다는 거를 다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엔그램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단 말이에요.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방법도 모르고 저장하는 장소. 이걸 못 찾았어. 지금 2013년이니까 93년 동안 1920년부터 이걸 찾기 시작했고 지금 93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 이거를. 너무너무 당연한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왜? 인간은 뇌에다가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간단해, 설명.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핸드폰.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요즘 핸드폰은 인터넷이 다 돼. 그래갖고 핸드폰을 치기만 하면은 인터넷도 되고 텔레비전도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도 봐. 그러면 텔레비전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 정보들이 핸드폰 속에 저장이 돼 있느냐 이거야.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핸드폰으로 다 쳐다보는데 요 핸드폰 속에 이게 저장이 돼 있느냐 이거야.
핸드폰 속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어. 저장이 돼 있는데 몇 개 있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똑같은 거니까. 자, 컴퓨터에서 저장을 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기억 소자가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 장치가. 컴퓨터의 기억 장치는 몇 개가 있느냐? 첫 번째는 마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마더보드. 마더보드는 뭐냐? 인간 컴퓨터를 키거나 끄면은 작동하는 것, 이거 아주 기초적인 그 컴퓨터 몸체를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기억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기억장치가 여기가 들어있어. 마더보드 속에가.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움직이는 기억장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장치가 들어있어. 컴퓨터 자체를 움직이는 기억장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장치는 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켜기 시작하고 딱 켜가지고 끝날 때까지만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램에. 그리고 딱 끝나면 다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면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켰을 때부터 끌 때까지, 그때까지만 저장되어 있는 임시 기억장치라고. 이건 임시 기억장치야. 그 다음에 또 기억장치가 있어. 하드라고 하는 기억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안에는. 그러면 이 하드라는 기억장치 속에 하드라고 하는 기억장치 속에 여기에다가 하드가 요즘에는 막 50기가 몇 기가 테라기가까지 나오죠. 기가바이트까지. 그런데 여기 이제 요게 하드라고 하는 데다가 중요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고. 그런데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 바다는 여기 하드디스크 총 용량의 수억, 수천 조만큼 용량이 큰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여기 안에는 없어. 내 컴퓨터 안에는 없어. 내가 저장을 해야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터넷 안에가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핸드폰에서 무선이잖아요. 이게 아무 연락도 선도 없는데 맘대로 요 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인체에 비교를 하면은 아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진동자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릎이 스스로 진동을 느끼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적으로 신체 조직이 아주 기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입력이 된 기억장치가 있다는 거지, 몸에가. 근데 요것만을 또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 대표적인 학자가 메릴리 퐁트라는 사람. 미친놈들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치는데, 정보를 파악하고, 공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몸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게야, 몸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몸체락이라고 해요, 이걸.
이게 몸체락이에요, 몸체락. 몸에가 모든 게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몸에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산낙지 같은 거 먹을 때 다리를 턱 잘라나가고, 이 다리를 잘라보면 거기는 신경이 연결이 안 되고, 뇌하고도 아무 연결이 안 됐는데, 다리가 1시간이 넘어도 꾸문딱꾸문딱 날리고,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 막 감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 세포 하나마다, 거기 전부 다 정보를 저장하고, 거기에 기억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장치가 있지. 최소한의 움직여서. 사람 손가락도 딱 자르면 푸딱푸딱 뛰어요, 혼자. 그러니까 기억장치가 있지. 그런데, 이 기억장치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억장치는 최소한의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램이라는 것은 임시 기억장치예요. 임시 기억장치여가지고, 이거는 컴퓨터를 키면은 했다가 끄면은 없어지는 임시 기억장치란 말이에요. 램은. 그래서 임시 기억장치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 램을 인체에 비교하면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켜져가지고 꺼질 때까지 이런 거를, 이게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억으로 비교를 하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생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잠깐 동안 한번 켰다가 끌 때까지의 순간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램은 인생과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최근에 그 맨 밑에 지금 축색돌기라고 써진데, 그 핵과 수상돌기들이 나온 바로 아랫부분에 그쪽 부분이 그쪽 부분에 기억이 혹시 저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부분에.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번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각인된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이 좀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하드가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영혼이 아닌가. 요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드가. 근데 어디에다 저장하는가는 몰라요, 아직도. 근데 정신이 이것들을 어디에다 넣고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신의 인간의 최고 사령부거든요, 그게. 인간의 최고 높은 그 지도 사령부인데, 그게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CPU예요. 근데 그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것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우주 공간이야. 우주 공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하드는 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영혼이란 말은 육체가 저거 없어지더라도 존재하는 정신 아니에요. 그게 영혼인데, 요 하드라는 컴퓨터는 뭐냐면, 컴퓨터가 망가져갖고 못 쓰더라도 이 하드는 떼나가지고 다른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드. 여기에 하드에 정보된 정보는 이 컴퓨터가 완전히 없어질지라도, 육체라는 존재가 없어질지라도 영혼이 남아있다고, 이 존재는. 이 정보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인터넷이라는 건 모든 존재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뇌파라는 걸 발생해요. 뇌파라는 걸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발산하고 있어. 계속 잠잘 때도 뇌파를 발산해요. 끊임없이 뇌파를 발산하는데 이 뇌파들이 모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카샤 기록이라고 그랬어. 인도에서는 이걸 아카샤 기록이라고도 하고 우주심이라고 그래요. 우주심. 우주심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한 번 발산되면 영원토록 지구가 끝나고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파동이라는 거는 한 번 발생되면은 우주가 끝나면 미약해지긴 하지. 파동이 아주 미약해지긴 하지만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파동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뇌파가 이걸 그 사람마다 고유 파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유 파장이 있으니까 그 파장대로 전파를 이렇게 파동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뇌파를 우주심에다 발산을 하는데 이 우주심의 모든 사람들의 뇌파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록에. 그래서 자기의 뇌파의 영역이 굉장히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전화로 걸리는 게 여기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가. 자기의 고유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 주파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자기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여기에 접속을 해갖고 자기가 자기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자기 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인간의 생각을 뇌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뇌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뇌파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래서 자기의 뇌파하고 비슷하기니까 아무 때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안 하고 만약에 인터넷에 무슨 내 사이트라든지 웹하드라는 게 있잖아요. 웹하드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아무 때나 불러다 쓰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은. 아니 내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라는 법칙이 어디가 있어. 요즘은 외지가는 웹하드에다 다 저장하는데 내 컴퓨터에다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주 공간이, 인터넷이라는 우주 공간에다 내 정보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만 아무 때나 불러다 쓰는 거예요. 자기 정보를.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를 아까 4차원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건데, 인간을 정의를 할 때, 나는 뭐냐? 그러면 정의를 할 때, 아까 내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 정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라는 존재를. 내 정신이 나냐 도대체? 내 육체가 나냐?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나라가 부르는 거는 내 정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까지 포함한 거지. 네,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이건 남아있는 거니까. 요게 나라면 컴퓨터하고 지금 저기 핸드폰 단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말기 각각 A라는 B라는 C, D라는 컴퓨터 단말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지금 핸드폰도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정신이 나라면 요거는 육체란 말이에요. 단말기 자체는 육체야, 육체. 이거는 육체에 비교했어요. 요거는 망가지면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면 돼. 망가지면 야 이거 구식이고 망가져서 잘 안 되면 이걸 버리고 다시 산단 말이에요. 새거. 예?
이거는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서 A하고 B, C, D는 회사 제품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양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 놓여진 위치도 틀려. 자기 어떤 사람은 자기 손주머니,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놓여진 위치도 틀리고 각각의 모양도 틀리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다 틀려.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 틀려.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신이라고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A와 A 이꼬르 B 이꼬르 C하고 D 이꼬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여기 A 컴퓨터에서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B 컴퓨터에서도 받을 수 있고 C 컴퓨터에서 D 컴퓨터에서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 요게 모든 정신이 뭘로 모여 있느냐?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 바닷속에 전 인류의 정신이 다 집합되어 있고 이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이걸 다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으로 말하면 우리는 인터넷이야. 우리 정신세계는 인터넷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우리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정신을 보냐면 정신을 우리의 주체로 본다면 너와 나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동일한 하나밖에 없어.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야. 간단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의 착각은 뭐냐? 우리의 정보를 머릿속에다 저장한다는 착각 때문에 이렇게 분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우리 정보는 절대로 머릿속에다 저장하지 않아요. 뇌는 뭐냐? 우리 컴퓨터도 보면은 컴퓨터가 투명한 걸로 해갖고 속이 막 보이는 컴퓨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은 저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투명하게 보여갖고 막 작동하면 기판들이 열을 막 받고 어떤 것들은 이거 투명하게 만들었다 합시다. 어떤 건 부속들을.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해.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해. 아니 그러면은 여기 불이 반짝반짝 해야지 한단 말은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었다는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고 여기에서 정보를 뭐 끄집어내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 정보는 어디서 갖고 와? 우주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야. 정보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는 거지. 여기 컴퓨터 안에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핸드폰 들고 있어. 핸드폰으로 하는데 핸드폰 안에가 무슨 정보가 있어. 핸드폰의 기능은 뭐예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분리를 하고 섬세하게 분리를 하고 이거를 정제하고 깨끗하게 정제를 하고 이거를 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증폭하는. 이게 컴퓨터 기능이고 이게 뇌의 기능이 이거야. 인간의 뇌의 기능은 분리하고 안테나이고 첫 번째는 외부 정보를 여기 받아들이고 안테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리하고 그거를 정제하고 이거를 증폭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 무슨 놈의 뇌에다가 뭐를 조장을 해. 그러니까 뇌를 오해를 하니까 인간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은 허공에 있는 존재야. 모든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야 다. 다음 주에는 기왕에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뇌와 관련하여 뇌와 우주 관계 그리고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저는 우주를 재구성하는 정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